오늘도 고약간이를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은 명저. 어우, 나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면은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이거는 이제 리뷰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리뷰가 되게 구구절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은 되게 짧아요. 세계 가장 이제 유명한 신문사들 있잖아요. 뭐 뉴욕 타임즈,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가 리뷰를 해줬는데 정말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개만. 파이낸셜 타임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 뉴욕 타임즈,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책. 이코노미스트, 너무나 흥미로운 책. 블룸버그, 술술 읽히는 소설처럼 매우 재밌는 책. 저는 블룸버그 평이랑 완전 100% 싱크가 맞아요. 이게 뭐 진짜로 이거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빅쇼시랑 똑같은 것 같아. 이거는 영화로도 나와도 대박날 책이에요. 왜냐면은 실화인데 너무 실화 같지 않고 너무 이야기가 다이내믹해갖고 그냥 뭐라 그럴까, 진짜 이거 빅쇼시 책으로도 봐도 재밌는데 영화로 봐도 재밌거든요. 이게 부제가 퀀트 혁명의 역사인데 კვан트 몰라도 있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짐 사이먼스라는 이제 뭐 교수였고 이제 투자자의 얘기인데 수학자예요, 수학자.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제목에 제가 썼는데 과장 없이 그냥 투자 쪽에서는 천재로 랭킹 1위 아닌가. 진짜 천재 랭킹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수익률 자체가 특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딱 그 제대로 활약했을 때 기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들어본 뭐 피터 린치, 뭐 워렌 버핏, 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투자 평균 수익률이, 나는 이 사람 못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전 제일 좋아하는 게 레이 달리오인데 전 자산 분배를 좋아하니까 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요.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도 나오죠.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본인이 신비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왜냐면은 계속 이제 퀀트로 했으면 실패했어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IMF.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금융위기인데 그것도 이 사람은 이겨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 부분이 이 사람의 짐 사이먼스라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통찰력.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서문에 작가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책을 왜 썼나. 이 책을 왜 썼나 아주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내가 짐 사이먼스의 스토리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직 수학 교수였던 사이먼스는 이론의 여지 없이 현대 금융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트레이더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메달리온 헤지펀드는 1988년 이래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00억 달러, 1000억을 벌어도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조를 번 거예요. 100조. 100조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 투자 세계에서 이런 수치에 근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스티브 코엔, 레이 달리오도 이 수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여기 지금 책 쓰신 분이 금융계의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탑의 원탑.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 얘기처럼 술술 책을 써낼까 싶을 정도로 책을 너무 잘 썼고, 저는 이것도 꼭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화로 나와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대박 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또 퀀트 쓰잖아요. 뒤에 감사를 보면 이분이 이걸 쓰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나옵니다. 수학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몇 가지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융 전반 투자 역사 상당히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만 이제 빌 그로스도 언급되고 조지 소로스도 슈퍼스타 다 나와. 슈퍼스타 다 나와. 행동경제학도 나오고 제프 베조스도 나와. 잠깐 다 나와. 잠깐 다 나와. 슈퍼스타가 엑스트라처럼 잠깐 다 나와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정말 대단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천재 랭킹 1위는, 왜냐면은 중간에 퀀트가 상당히 이제 흥한 퀀트들이 많은데 다 망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LTCM, 롱텀 캐피탈먼트. 이것도 이제 그 천재들만 모아서 슈퍼스타로 이제 막 노벨 경제학상 만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그 러시아 부도 때문에 이제 그 펀드가 망한단 말이에요. 걔네가 짠 공식이 경계 조건이 깨지면서 망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여기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스타성에 비하면은 오히려 거기가 높죠. 거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망했는데 짐 로저스는 끝까지 성공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세계 천재 랭킹 1위 아닌가. 근데 그와 그 팀이. 그와 그 팀이.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경제학자가 없어요. 경제학자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수학자, 과학자, 무슨 뭐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제가 5가지 통찰을 뽑아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보통 이제 읽어드리잖아요. 그냥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 해드리면 되는데 실천력. 그냥 머릿속에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예요. 왜냐면 천재면 일단은 머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짐 사이먼스는 정말 대단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 행동가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를 보면은 벌써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어린 나이에 되게 옛날이거든요.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미국에서부터 북아메리카부터 저기 아르헨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실제로 가요. 살아남은 게 신기해. 중간에 한번 체포도 당하고. 왜냐면은 지금도 그게 위험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 뭐야 몇십 년 전에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렸을 때부터 행동가였고 투자자가 되기 전에 이제 그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룩스 캠퍼스에서 수학과 구성을 이제 요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학장이 되고 그거를 이제 동부의 버클리, UC 버클리가 이제 리서치 3대 명문인 스탠포드, MIT, UC 버클리인데 그러니까 이 3대 명문 수준으로 수학과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뉴욕주가 결정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뉴욕 주립대가 캠퍼스가 많아요. 이제 뭐 어버니도 있고 뭐 스토니브룩도 있고 뭐 뉴욕 시티에도 있고 많아요. 그중에 이제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이거를 최고의 수학과를 만들겠다 그래 갖고 어때요? 이 사람이 그거를 취합을 이제 이제 막 정보를 취합을 해서 사람들을 막 영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 그럼 돈을 어떻게든 더 끌어와 갖고 돈을 더 주고 이 사람은 자유를 좋아해. 그럼 자유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그걸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수학자인지 무슨 어디 코디네이터인지 진짜 그거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해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은 그거. 이제 그 펀드 이 사람이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했잖아요. 퀀트라는 거를. 그러면 여기서 자기 돈 갖고 굴리는 것도 나중엔 커졌지만 그 전에는 남의 돈 갖고 굴려서 수수료를 받고 성공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천재하면 보통 여러분 이렇게 내성적이고 뭐 대화는 안 할 것 같고 괴짜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엄청 돈을 따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거 보면서 실천력이 진짜 넘사벽이구나. 그 실천력에 대해서 한번 배울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짐 사이먼스라는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가 나와요. 그 2007년 때 금융위기가 와서 어떻게 돼요? 뭐 베어스턴 같은 데 망하잖아요. 그냥요. 막 그냥 거대 금융기관이 망했다고 여러분. 막 휴지가 됐다고 휴지가. 예? 근데 어때요? 그때 당시 이제 상황 중에 일부인데 막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기 트레이더들은 자신이 있는 거야. 막 자기네 알고리즘은 이 상황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근데 사이먼스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대요. 사이먼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르네상스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리고 두려웠다. 손실이 점점 늘고 르네상스가 추가 담보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입더라도 메달리온의 투자 포지션을 매도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사이먼스의 펀드를 다시는 취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비록 르네상스가 은행보다 재무적 손실을 덜 입더라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이먼스는 동료들에게 메달리온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고 말했다. 여기 이제 천재 트레이더들, 천재 설계자들이 많은데 다 이제 지금이 이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라고 말했는데 혼자 아니라고. 지금 그만둬야 된다고. 여기서 이 팀에서 만든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신앙 같은 겁니다. 이거를 벗어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걸 또 그 신봉자가 최고가 이 짐 사이먼스인데 본인이 그 순간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딱 다운 펼쳐서 이제 말하는 거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나중에 언제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지금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죽지 않으면 어때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티프레지라는 사고 방식이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르네상스라는 팀은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 안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미시적인 거예요. 되게 막 초단타 매매 그런 거예요. 되게 단타 매매고 그런데 이 짐 사이먼스는 수장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왜 앞에서 망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심지어 LTCM도 망한 거야. 경영자 많이 힘든 거지. 대단한 거야. 일단 안 망하면 우리 또 볼 수 있지 않냐 그치.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 30% 손실을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입는데 그거를 이제 손실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여러분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요? 66%니까 어때요? 20% 깎아 먹어도 50% 올리면 조금 이제 뭐 산수로 계산해야 될 게 있지만 쉽게 말하면 30% 회복할 수 있잖아요. 금방 회복했어. 그래서 실제로 회복을 해요. 금방 회복했어. 그 위기를 음. 잠깐 멈춰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직원들은 사이먼스의 이 의사결정의 수준을 이해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틀렸다고 생각해. 틀렸다고 끝까지.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사이먼스는 다시 그 순간이 와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야 진짜.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이것도 리마커블한 게 이 프로란 무엇인가. 난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천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브라운, 이제 머서 뭐 이런 사람들, 피터 브라운, 로버트 머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공동 CEO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IBM에서 있었던 뭐랄까 순수한 과학자고 엔지니어였는데 여기 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거물이 됩니다. 거물이 돼요. 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짐 사이먼스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이 머서는 공화당 지지자예요. 그래서 보통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보통 지지자들이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머서는 사실상 최대 후원자고 그렇지. 그다음에 짐 사이먼스는 거의 최대 후원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정반대. 여러분 정치는 뭐예요? 우리 운명과학에서 배웠죠. 정치를 건든다는 거는 내 생명을 건든다는 건 똑같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머서가 막 그러니까 투자는 너무 잘하는데 알고리즘 설계 너무 잘하는데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어때요? 제가 여기 읽어드리면 여기서 프로란 무엇인가 되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강연에서 잠깐 그 MIT 강연인가 거기서 잠깐 말하는 건데 그 머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짐 사이먼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머서의 정치적 활동을 막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이먼스는 그가 조금 미친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 또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라는 대답으로 청중들에게 약간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머서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그를 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니까 얘가 너무 꼴배기 싫은데도 그냥 참은 거예요. 그리고 기여한 바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대단해. 실제력이나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었죠. 예. 저 같았어도 해고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갈라섰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자랑 민주당 지지자랑 같이 동업을 해갖고 그것도 열성 지지자끼리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거의 대선을 만들었지. 네. 머서가 대선을 만들었고, 근데 그게 회사에 되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머서는 여러분 이 책이 너무 왜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냐면은 너무 재밌어요. 머서가 여러분 트럼프 당선에 1등 공신자예요. 1등 공신자. 1등이에요, 1등. 머서가 그 딸인가? 네, 딸. 얘네가 없었으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인생이라는 거 몰라서 그랬지만 불가능 가능성이 높았다. 저는 근데 솔직히 좀 단언하고 싶은 저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당선한 다음에 머서한테 찾아오고 그 당선된 다음에 되게 긴밀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는 저였으면은 머서랑 갈라성을 머서를 해고했을 텐데 회사가 생존해야 되니까 회사가 그다음에 계속 잘 돼야 되니까 머서를 킵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진짜 프로구나. 저는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나 여기 또 이름 까먹었는데 코넨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거의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워낙 잘하니까 남겨뒀잖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여기 1등 공신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요. 이걸 보면은 453쪽으로 가보면은 그거예요. 이제 사이먼스가 2018년 12월 여러분 2018년 12월 말에 미국 장이 한번 되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뭐 역대급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이먼스는 이미 사실 현역은 떠났고 뭐 의장으로는 있고 뭐 대주주지만
뭐라고 했냐면 재단 관리, 자기 돈이 뭐 수십 조기 때문에 자기 돈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무너진 거야. 근데 사이먼스는 뭐 뼛속까지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먼스는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적 자금을 관리하는 기업 유클리디언 캐피탈의 운영을 맡고 있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베테랑 애시빈 차브라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시장 전망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대량 매도 사태가 더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다. 사이먼스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차브라에게 의견을 구했다. 우리가 공매도를 해야 할까? 차브라는 공매도를 주저하며 시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을 제안했고 사이먼스는 그의 제안을 따랐다. 다음날 주가가 안정을 되찾으며 폭락 장세는 끝났다. 통화를 한 사이먼스와 차브라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대화가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사이먼스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개척하고 이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30년 이상의 세월을 투입했다. 그 결과 계량적 접근 방식의 트레이딩을 접목시키며 금융세계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사는지, 이 종목이 뭔지 그런 것도 관심도 갖지도 않고 오로지 숫자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퀀트를 만든 짐 사이먼스가 그렇게 자기 돈을 굴리고 있는데 시장이 또 무너지니까 어때요? 공매도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 하락에 베팅하면 돈을 또 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이성적으로 하는 게 쉽지 행동은 이거의 끝판왕. 세계 천재 랭킹 1위가 끝판왕이 자기가 이미 알고리즘을 설계해놓고 그걸로 얼마를 벌어서 메달리온 펀드만 100조를 번 사람이 시장이 무너진다고 다시 내 생각을 개입시킬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가 힘든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는 이미 이거보다 훨씬 큰 위기도 많이 겪었어. IMF를 겪었고 서프라임 모기지를 이미 겪었어. 근데도 또 자기 생각을 넣고 싶은 거야.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에필로그에서 왜냐면 에필로그 안 읽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서 건진 건데 이건 진짜 세계적인 천재라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이제 막 사이먼스가 이제 강연에서 말한 건데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기업을 운영하거나 실험을 실행하거나 수학 정리를 만들 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가 잘 되면 거의 심미적 관점에 가까운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을 어디서 느끼냐? 기업을 운영하면서 실험하면서 수학 정리를 할 때 이 세 가지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좋아했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얘기가 나와요. 이 정복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정복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복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는 게 일반인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수학 정리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뭐가 나와요? 실험을 실행하거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행해보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게 여러분 하얀 가운 입고 염산을 붓고 거기다가 뭐 금속을 담그고 그 다음에 뭐 DNA를 검사하고 그런 게 실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 보는 거거든요. 자기 개발은 일단은 자기를 실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근데 안 됐어. 그럼 왜 안 됐나? 그럼 두 가지예요. 가설이 잘못됐거나 실행이 잘못됐거나요. 그거를 여러분 단순히 내가 자기 개발을 하면 이만큼 좋은 사람이 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 실험의 관점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짐 사이먼스는 바라보러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아닙니다. 자폐증 연구, 자폐증이라는 거 여러분 극소수만 겪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게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거가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게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어때요? 자기같이 돈 많은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 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좀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느 정도 20%에서 뭐 50% 이렇게 효과가 있는 약. 약이 나올 것 같고, 최소 20%. 그다음에 확률은 50%. 성공 확률은 성공 확률 반반이다. 50%일 거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박애주의자가 된 건데 나중에 필런트로피스트가 된 건데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한테 이제 소중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교육을 똑바로 못 받을까, 특히 수학 교육이 너무, 왜냐면 수학을 너무 강조하고 자기가 이제 수학 천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수학을 네. 못해 애들이. 미국이 수학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 이제 CC라 그러는데 그런데 가면은 계산기도 못 누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이 훌륭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훌륭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뭐 박봉이니까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15,000달러씩 1,000명인가한테 그냥 몇십 년 동안 계속 줘요. 150억씩 계속 돈을 쏟아부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몇 명, 그러니까 그 엘리트 선생님을, 똑똑한 선생님을 잡는데 성공을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어떤 거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근데 돈은 결과로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 이 시장이 내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점령이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게 퀀트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여기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되게 쉽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원리는 모르지만 여기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초단타 매매를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머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빨리 샀다, 빨리 팔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거를 막 1년에 예를 들면 막 수십만 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0,000건을 한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봐요. 10,000건. 10,000건의 빠른 트레이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중에 5,010번을 성공하고 4,990번을 실패해요. 그러니까 반은 사실상 실패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그 얘기가 있거든요.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유일한 방법은 카지노를 차리는 법이다. 왜? 딜러가 승률이 항상 뭐 51%, 뭐 50점 몇 뭐 50점 몇 프로이기 음. 때문에 여러분 카지노도 똑같아요. 누가 돈을 따든 얼마를 따든 신경을 안 써요. 왜? 많이 하면 할수록 멀리 보면은 뭐 그날은, 그러니까 그 판에서는 잭팟 터지면은 카지노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승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10만 번, 100만 번 돌려버리면은 그 2% 수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짐 사이먼스도 뭐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원리로 돈을 계속 벌었구나. 그러니까 뭐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했다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카지노를 설계해 버린 거예요. 카지노. 근데 이거는 카지노랑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카지노도 여러분 언제 망하겠어요? 카지노가 언제 망하냐면은 손님이 오지 않을 때 망해요. 전기세, 고용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안 가면 카지노 망합니다. 근데 그런데 극단값은 카지노에서 발생하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거기에 무슨 진짜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은.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좀 다르죠. 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은 아무리 퀀트가 정교해도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LTCM도 망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짐 사이먼스도 2007년 때, 그다음에 짐 사이먼스 운이 좋았어요. 98년에 사람들이 망하는 걸 공부를 엄청나게 했고, 그다음에 LTCM이 망하는 걸 봤고 자기가, 왜냐면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르넥사스 테크놀로지는 상대도 안 되게 잘 되는 그 규모 자체가 상대도 안 됐어요. 걔네 얘네가 경쟁자 아니었어.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네는 안 망했고 거긴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자기가, 그래서 짐 사이먼스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책에도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 비성도 뭐에서 나오냐면 망할 거가, 그 손실회피 편향이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로 이거를 보면 여러분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저는 왜냐면 퀀트가 쫙 올라와서 거의 뭐 3분의 1이래요 거래량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가 그래도 뭐 퀀트가 여러분 그거를 막 여러분이 전문 서적을 못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일반인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뭐 주식 투자나든 선물 투자나든 여러분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바보스러움을 여러분의 비이성에서 돈을 뽑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읽고 간단해요. 내가 소신을 갖고 투자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돈을 안 뺏기겠는구나. 이걸 알게 돼, 이걸 읽으면은요. 왜냐면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비이성이 안 끼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누군가 실수해서 계속 돈을 뽑아먹는 거거든요. 그냥 이걸 읽어보면은 거대한 뭐랄까 투자 철학을 하나를 정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에. 저는 이걸 읽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앞으로의 주식판이 되게 궁금한 게,
왜냐면은 여러분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프로그램 매물이 하나 돌아가면서 순간 몇 분 만에 미국 장이 5%가 꺼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실제 그 뭐랄까 오프라인에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매물이 자기 딱 조건에 걸려갖고 매도를 쏟아내기 시작해갖고 5%가 돼서 엑센추어 같은 주식이 40달러였는데 1센트가 되고 애플이 뭐 몇 달러였는데 10만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장이 뽀개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였다? 프로그램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소하는 분이 그 SK 그 이호석 팀장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제목 언제가 더 Man Who Solved the Market가 시장을 풀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원제는 Change the Market 같다. 시장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 같다. 그러니까 금융 관계자들도 원래 퀀트라는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식 토론 게시판 가보면 누가 산 거야? 3분의 1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뭐 세계 시장에서 3분의 1은 기계가 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라니까요. 기계가 실수로 샀는데 네. 보고선거 기자에 거기다가 이야기 짓게 오류 나오더라고. 뭐 때문에 샀다. 다행히 안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왜냐면은 이 퀀트라는 게 거대한 노드거든요. 거대한 노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복잡계가 바뀌어갖고 저는 그 금융 위기가 오지 않아도 블랙스완이 계속 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이론에서는 그런 게 맞아야 돼요. 그게요. 실제로 그게 2010년에 한번 있어서 장이 멈춘 거예요. 그게요. 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투자를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알아야 될 거야. 그래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30년 중에 그런 거 한두 번 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럼 이게 프로그램 메모리여갖고 그 10년에는 어떻게 됐냐? 5초인가 뭐 5분인가 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해서 멈춰요. 그러니까 브레이커가 발동해서 멈추는데 그래서 다시 장이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몇몇 종목은 100%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애플이 10만 불 가고 엑센추어가 1센트 갔을 때 그때 거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어때요? 이런 사례를 알고 있으면 너무 혼동하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잠깐 관망해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때 너무 쫄려서 40달러였던 엑센추어 주식을 10달러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75%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시 40달러로 돌아왔거든요. 애플도 10만 달러 갔다가 다시 또 그때 그런 거 알아야죠. 이거 대박 난 거구나. 이때 사고 팔아야겠다. 그런 것도 알아야죠. 왜? 이게 전혀 실물이 반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복잡게 해서 창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더 변화무쌍하고 더 예측이 불가능했구나. 왜냐면 더 많이 뛰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알고리즘이었는데 이제는 머신러닝이 들어와서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더 커졌고 더 빨라졌기 때문에 저는 뭐 한 10년 안에? 10년도 충분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뭔가 사단이 나도 한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안티프레질하게 대응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또 뭐가 이런 난리가 났나 뭐 그러시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2010년 한번 있었다니까요 벌써. 우리는 벌써 모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책은 한번 뭐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빅쇼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근데 이거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전 이 정도 책은 무조건 필독서라고 보고 그다음에 안 하시는 분들도 이게 세계 천재의 얘기예요. 너무 배울 통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재밌으니까 이거는 소설처럼 읽을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어디가 그랬지? 그 블룸버그가 그랬잖아요. 술술 읽히는 소설처럼 매우 재밌는 책. 꼭 다 모두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